네, 안녕하세요. 퍼스트 지점의 박진아 부지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프라이데이 클래스는 기초담보와 정리 및 사례를 들어드릴 건데 암 진단금하고 2대 질환, 그래서 3대 진단금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장이랑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암 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스토리텔링, 2대 진단비와 치료비, 2대 질환 관련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암은 일반암과 유사암, 소외암, 고외암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러분들 암의 정의를 들어보면은 암은 이거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냥 정의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해서 불안정하고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는 것. 그래서 악성 종양으로도 불리죠. 그러면 내 몸에 종양이 생겼어요. 이게 악성이면 암인 거고 악성이 아니면 그냥 일반 종양으로 되는 거, 암이 아닌 건데 고객님이 주윤애피님, 암은요 왜 걸리는 것 같아요? 어제 물어봤었죠? 암은 왜 걸리는 것 같아요? 우연히 걸리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고객들한테 여쭤보시잖아요. 고객님, 암은 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고객님들께서는 뭐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은 복불복이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자료에 보면은 네이버 치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자료 달라고 하셔도 되시고, 암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사이언스지라는 과학지에 논문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암은 환경적,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돌연변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박 2일에 까나리 액젓 당첨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그냥 운이 나쁜 거예요. 내가 운이 나빠서 암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내가 운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준비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자료 준비도 같이 하시고요. 일단은 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 소외암, 고외암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소외암이라고 해서 손보사 말고 생보사, 생명보험사에서 소외암이라고 해서 여성분들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그리고 남자분들 전립선암 해가지고 이 부분은 소외암으로 별도 분리가 돼서 일반암은 5천만 원을 주지만 소외암은 3천만 원, 2천만 원 별도로 금액을 조금 다르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분류가 없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생명보험사에서도 소외암, 이렇게 생식기 암 같은 경우는 별도 구분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농협생명에서 교육하는 상품도 이렇게 타겟층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 예전에 생명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외암으로 해서 생식기 암을 별도 분리를 해놓은 게 조금 많이 있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죠. 외우시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한다고 하시면. 그래서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해가지고 갑기경제, 기갑경제 해가지고 옆구리 툭 치면 툭 나오게끔 아셔야 되시는 거죠. 그러면 갑상선암을 보실게요. 갑상선의 다양한 이유로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중 악성 종양일 때 암으로 부르는 거고요. 기타 피부암은 악성 흑색종 이외의 피부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로 제거되는 편. 경계성 종양,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어요. 그 구분이 불가능한 종양. 제자리암, 암세포가 세포의 정막 상피층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함.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경계에 있다, 뭐 기타 피부암이다 해가지고 요 유사암이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돈이 덜 든다 해가지고 일반암은 5천인데 유사암은
5천만 원에 10%, 20%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죠. 과거에 잠깐 일시적으로 2천, 3천까지 구성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금감원의 제재 사항으로 다시 일반함에 20% 막 구성할 게끔 세팅이 됐는데 솔직히 지금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은 돈이 덜 든다 해서 소외감이 조금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7년 전에 기타 피부암, 발바닥에 기타 피부암 진단을 받고 소외감 진단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6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저희 이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타구니 옆에 계란만한 혹이 생겼대요. 계란만한 혹이 생겨서 이게 뭔가 하고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네, 암이 이 사타구니 옆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방사선 치료 받고 계세요. 그래서 뭐 말이 이렇게 돈이 덜 들고 착한 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모든 암은 안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많이 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고해감은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 10대 고해감이라고 있어서 3대는 뼈암, 뇌암, 혈액암 그리고 플러스로 식도암, 췌장암 해서 5대 고해감이라서 과거에는 많이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한도도 3천, 5천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암이 5천이 있고 5대 고해감이 5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식도암이 걸리면 합산해서 1억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5대 고해감이 없다. 일반암만 있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식도암이 걸리든 췌장암이 걸리든 어떤 암이 걸려도 유사한 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 분류 코드가 있어요. 질병 분류 코드가 해가지고 질병 분류 코드에서 C 코드, 캔서라고 해서 암을 C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유사암이랑 소외감 있고 그리고 질병 분류 코드로 C가 아니지만 암이 보장되는 질병이라고 해서 D 코드로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두시면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명보험사 소외감으로 해가지고 대장전만내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10대 특정암, 16대 특정암 요거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서 나는 일반암은 1,000만 원당 10,000원인데 우리는 가족력이 있어. 그래서 10대 특정암, 16대 특정암을 추가적으로 넣게 되면 합산 보장, 중복 보장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생명보험사의 증권이에요. 보시면은 암 진단금은 1억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가로 열고 여성 유방암 및 전립선 암 이외의 암은 1억 원을 받는데 여성 유방암은 여기서는 3천만 원만 보장받고 전립선은 3천만 원만 보장되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분류가 유방암이 걸리면 전립선암이 걸리면 3천을 받지만 그 이외의 다른 암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분류가 됐고 소외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은 1,000만 원 보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것도 생명사의 증권이에요. 이것도 생명사의 증권인데 특정 고액치료비 관련암은 1억을 받고 고해감, 유방암, 직결장, 생식기 이외의 암은 5천을 받고 유방암, 직결장암 및 남녀 생식기 관련 암은 2,500을 받아요. 그러면 직결장암은 내가 직장암, 결장암, 대장암이 걸리면 2,500을 받는 거고 그 이외의 다른 암은 1억을 받을 수 있고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직결장암이 보시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대장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항문이고 직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직장암에 걸렸어. 여기에 종양이 생겨서 직장암이 걸렸어. 그러면 앞에서 얼마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되고 어떤 예전에 일부 생명사는
직장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장 중에서 대장암은 보장을 하는데 직장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죠. 5위 안에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 특약이라던가 암보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업셀링을 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상행, 횡행, 하행, 구불결장, 직장까지 모두 해가지고 대장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가 있어요. 유사암, 갑기, 재경 제외하고 모든 암은 3천만 원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암 진단비 요거는 유사암제이고 요거는 소외감제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동일하게 보장을 받지만 소외감일 경우에는 3천만 소외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식기암, 자궁암, 전립선암 이런 거 그랬을 때 3천만 원 받는 거죠. 그거 제외고 그러면은 보장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가 않다고 하면 보장이 넓은 부분으로 받겠죠. 그래서 고객님들 증권을 보시거나 메리츠 보장 분석을 열면 이게 가로 열고 소외감제, 뭐 5대 고해감 제외 뭐 이렇게 별도로 가로가 있을 때는 증권을 보거나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같이 계실 때 귀로 듣게끔 확인을 해드리면 고객님이 갑자기 이게 안 돼? 뭐 그러면서 놀라시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필요성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진단자금 1,000만 원당 32,000원이에요. 3천만 원에 32,490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당 그냥 계산하기 쉽게 1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암 수술비는 1,000만 원당 12,950원이래요. 수술비 넣으실 거예요? 경민 대표님? 왜 안 넣으세요? 암 걸리면 다 수술하지 않아요? 그쵸. 암이 걸린다고 해서 모든 고객님들이 수술을 하시는 건 아니고 암은 진단만 받으면 조건이 해당이 되니까 무조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수술을 해야지 주는 건데 암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암 수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암이 걸리면은요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암이 걸리면 수술을 안 하고 암의 종양을 계속 줄여가면서 방사선이나 항암이나 다른 치료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수술은 모든 암 환자분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이면은 암 진단금을 1,000만 원이든 500이든 더 업셀링을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 설계서를 저는 갖고 다니면서 고객님들한테 말씀하시죠. 고객님이 이렇게 암 수술비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죠. 그럼 고객님이 끄떡끄떡 하시겠죠. 이런 부분도 팁으로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 빠른가요?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에어컨 좀 틀게요.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생겼었어요. 예전에 있었었어요. 15년, 16년도쯤에 제가 그때 있었을 때 판매가 했었는데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류암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거였는데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당 10,000원이면 재진단암은 1,000만 원당 25,000원,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없어서 보장 준비를 많이 못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참, 전이암 이런 식으로 별도 구분이 돼서 가족력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이암을 가성비 있게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상품의 경쟁력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면책기간 줄여, 감액기간 줄여,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로 다음날도 보장되고, 100% 보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모든 보험사는 암, 뇌, 심 진단금을
딱 한 번만 보장받고 그 특약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또또암이라고 해서 통합암 이렇게 모든 보험사가 다 거의 다 나왔죠. 그래서 분류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이 걸렸어요. 그럼 이 위암의 진단금을 받고 나머지 특약은 남아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중에 다시 암 발병이 된다면 다른 부위에 암 진단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시로 70세 여성분 유명 서적에 나온 3번의 암 진단 해가지고 의사래요. 근데 대장암 걸리고 십이지장 걸리고 간암 걸렸고 이분은 70세 여성분인데 위암 진단 받았고 이듬해 유방암, 남수암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력 있는 부분이나 암에 대해서 니즈 있는 분들은 요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서 선택지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머니 보험을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이 6년 전, 7년 전에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유방암이 걸리셨는데 다행히도 5년이 지나서 전이암 진단비를 1,000만 원, 소액으로 1,000만 원 준비를 하셨는데 갔다 보니까 빈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지금 유방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어머니 그럼 유방암이면은 그거 뭐죠? 전이까지는 된지는 몰랐고 유방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유방암인가 보다 해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간병보험, 치매보험, 재가보험 가입 가능하시니까 해가지고 심사를 넣었는데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거절 사유가 뭐니까 뇌랑 폐랑 림프로 전이가 됐어요. 3군데가. 그러니까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뒤통수를 많이 친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있는 분들은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전이암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께서 늦둥이로 어머님이 60세 정도 되셨는데 늦둥이로 27살 따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안젤리나 졸리도 그렇고 일부러 그 가족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유방암에 대해서 가족력 굉장히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또또암 이렇게 넣고 전이암이라고 넣어서 그런 부분으로도 세팅을 좀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 치료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암으로 진단금만 받았죠. 암 진단금만 받았죠. 1세대고 2세대 암 진단금은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 3세대는 이제 암 주요 치료비가 나왔죠. 암 주요 치료비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항암 방사선, 최신 암 치료 특약이 표적, 항암, 특정 면역, 항암 세기 조절, 항암 양성자 치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칠판 잠깐만 쓰면은요, 요거 암 주요 치료비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암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서 요거는 1세대는 진단금만 받는 거. 요거는 이제 라인에서 가장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KB에서 독점하고 이제 그 이후로 모든 보험사에다 해가지고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방사선, 카티 이런 식으로 다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적 치료가 5천만 원이고요. 진단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표적 치료 5천, 면역 치료 5천, 항암 1,000, 카티 5천, 양성자 치료 2,000으로 보험회사에서 세팅된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세팅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단금 5천만 원 내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랑 양성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약속된 금액은 얼마를 주죠? 어떤 치료, 너가 항암 치료했으니까 1,000만 원 줄게, 너가 양성자 치료했으니까 2,000만 원 줄게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겠죠. 그런데 실제로 쓴 치료비가 5천이에요. 또는 실제로 치료비 쓴 게 1억이에요. 또는 실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일 수도 있죠.
내가 얼마를 썼던 간에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5천을 썼어요. 또는 1억을 썼어도 이만큼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가 나온 거예요. 암 주요 치료비는 뭐예요? 수술까지 포함해서 암으로 직접적인 치료. 암으로 어떤 치료를 받던 너가 쓴 금액 다 돌려줄게.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썼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썼으면 2,000만 원, 그래서 최대 1억 원까지 해서 너 주머니에서, 고객님 주머니에서 나간 돈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데 모든 암은 어떤 암 기준이죠? 원바람 기준이죠. 암 주요 치료비는 뭐가 돼요? 원발, 전이, 재발 다 돼요.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그래서 요거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 보험료에 납입 여력이 있다고 하면 요건 암 주요 치료비는 정액 보장이 있고 정액 보장 1,000만 원,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해가지고 1,000 넣게 되면은 어떤 치료를 받았던 요이 땅 하게 되면 가입 금액 1,000만 원 주고 실제 너가 쓴 금액 줄게. 요 보장인 거죠. 경민 대표님 혹시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셔서 하는데 물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암보험을 준비를 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객님 보험료에 부담이 된다면 그럼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내가 세워줘야 돼. 내가. 고객님한테 선택권을 하면 고객님은 우리보다도 모르시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라든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이 순서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러면 고객님 진단금 하고 생활비 하셔야 되시니까 얘 빼시고 얘는 들어가세요. 어떤 치료를 받을지 모르니까. 신촌 세브란스에 중입자 치료기 나왔잖아요. 중입자 치료기가 어디가 좋다고요? 경민 대표님? 어디에 100% 완치? 어떤 암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전립선 암은 100% 하는데 치료받는데 얼마? 5,000만 원. 한 사이클로 치료받는데 5,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럼 5,000만 원 쓸 수 있대. 그런데 한 사이클에 5,000인데 두 사이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췌장암이랑 또 무슨 암이었죠? 간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1번, 3번으로 구성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싸죠. 암 주요 치료비 실손만 1,000만 원만 넣어도 4, 5만 원 나오고 40대 어제 제가 49세 기준으로 메리츠로 20년 날 100세 만기 1,000만 원짜니까 3만 원 나오더라고. 3호로. 유병자로.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윤현지 점장님, 근데 저는 그래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가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단금이랑 얘랑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돈도 없대. 근데 연세가 있으셔.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 안 넣고 요거만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것만 넣어도 60세도 거의 5, 6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은퇴하고 치료만 집중하시면 되시고 연금 나오시니까 소액이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구성을 해도 좋겠다. 근데 여기 안에 여기가 여기 다 들어가지 않나요? 네? 여기 안에 치료비 안에 여기 다 들어가지 않나요? 양승자 안에 나 그렇게 설명했는데 고객님한테 치료비 안에 양승자랑 카티랑 다 들어가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얘는 해당되는 조건이 됐을 때 약속된 금액만 주고 얘는 쓴 금액을 다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썼을 때. 그러면은 1,900 썼어요. 그러면 얼마 줘요? 1,900. 1,000만 원. 1,000만 원. 1,800. 1,000만 원. 2,100. 2,0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들한테 말씀을 해드려요.
근데 유일하게 DB는 합산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DB생명은 합산해서 준대요. 이거는 종합부 팀장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확실한 거. 그래서 눈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DB생명 약간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표적치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표적치료. 옛날에는 그럼 우리 암이 걸리면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되죠. 산정특례 적용되죠. 산정특례 적용되면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돼요. 제 아는 지인이 7년 전에 로봇 수술 받았어요. 대장암 걸려서 로봇 수술 받았는데 로봇 수술의 치료비만 1,300 나왔어요. 진료비 영수증에 1,300만 원에다가 입원비랑 해가지고 1,300은 그 산정특례가 안 됩니다. 그럼 내 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예전에 암 환자분들 이거 그냥 기본적인 거라서 신입들 대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암 환자분들 외형이 어땠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뭐 구토하고 헬스케지고 창백하고 이랬는데 우리 그런 치료 받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나 환자인지 몰라 이렇게 치료 받고 싶어? 당연히 이렇게 치료 받고 싶으시죠? 그랬을 때 1세대 항암 치료는 급여만 되는 거 말고 나 표적 암만 공격할게. 그냥 예전에 우리가 후유증이 생기는 거는 암세포랑 정상세포랑 같이 있는데 얘를 암세포만 타겟으로 못하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항암 치료는 암만 표적으로 공격을 해.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정상세포는 냅둬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쁘게 가서 아무도 나 암 환자인지 모르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다. 그러면은 비싸? 그럼 나 입원하면 되잖아. 입원 실비에 있으니까. 입원 5천만 원 한도로 나 1억 원 한도로 있어. 근데 왜 안 돼요? 비급여고 또 실비에서도 급여도 되고 비급여도 되죠? 저기 평우회피님. 그런데 왜 표적항암은 실비에서 보장받기가 어려워요? 비싸서. 비싸서 말고. 입원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해도 1년 한도로 쓰는데 그 이상의 비용이 나와. 그러면 경민회피님. 그쵸. 통원 치료로 되죠. 입원의 기준은 6시간 이상 기준이고, 그런데 표적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아요? 주사 맞으면 돼요. 알약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6시간 입원으로 처리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원 한도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작기 때문에 뭐 3세대, 4세대는 350만 원 비급여 한도가 있겠지만 그것도 횟수 제한 있고 고랬을 때 해가지고 급여로 지금 통원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표적치료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가장 베스트다. 해가지고 유퀴즈 보셨나요? 유퀴즈에 유재석이랑 조세호 나오는 프로그램에 약사들이 나와서 이 표적항암 때문에 세콩 경비 엄청나게 들고 있다고, 엄청 비싸다고, 약이. 하나에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도 있고 엄청나게 비싸서 경비원도 엄청 삼엄하게 해놨다고 해가지고 약값이 엄청 비싸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치료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궁암 걸린 유튜버 김셀이에요. 보시면 저는 이거 다 읽어드려요. 고객님, 이 친구가 표적항암 치료를 받는데 뼈의 전이, 뇌의 전이, 폐의 전이가 있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이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번 받을 때 570만 원 내야 된대요. 10번 받으면 5,700. 내 진단금 5,700 다 날아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치료랑 이런 부분이 다 있으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얘랑 같이 가입해야 된다는. 가장 베스트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하게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금액적인 부담이 있다면 2세대 표적 치료를 빼고 암 주요 치료비가 나왔으니 돈 걱정하지 말고 1억 원까지 내서 전이 재발까지 포함되는 치료비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항암 방사선 치료 2천만 원, 약물 치료 1,000만 원, 표적 항암 2천만 원, 표적 항암 약물 허가치 1억 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벌써 2만 원이 넘어요. 2만 원. 근데 한도를 더 높이면. 근데 항암 약물 치료, 양성자 치료는 2천만 원, 1,000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근데 내가 이것만 쓴다고 어떻게 믿어요? 치료비가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를 놓고 요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여성 생식기 질환, 자궁 난소 외음 질 태반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2,800이래요. 그러면 가족력 있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추가적으로 복층 설계해도 좋겠죠. 이렇게 되고 아까 제가 암 수술비는 안 넣는다고 했잖아요. 가성비가 안 좋아서 다빈치 로봇은 넣어드려요. 500만 원 보장받는데 20년 납 100세 만긴다 보험료 500원이래요. 괜찮죠? 그리고 이 보험사는 비갱신이 있는데 어떤 보험사에서는 갱신만 있어요. 20년 갱신. 그래도 1,000만 원 보장받는데 보험료 400원, 500원이면 넣을만 하죠. 그래서 갱신형이 있지만 가성비를 따져서 저는 넣는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왜 갱신인지 갱신돼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분 보시니까 보정 분석하다가 보니까 암 진단자금 열었는데 본인은 3천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객이 암 진단자금 3천만 원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경민 FA님은 암 진단 받으면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많이 얼마? 평호 FA님은 얼마 받고 싶으세요? 5,000원. 5천? 네. 경수 FA님은 얼마 받아야 돼요? 5억? 5억. 그래. 다 자기 기준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만난 29살 고객님이 계셨어요. 부부. 29살 동갑 부부가 계셨는데 암진단장님 3천이 있었고 고객님이 택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선입견에 택배는 돈 잘 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택배에 돈 잘 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물어봤죠. 고객님, 암 진단금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세요?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기준이 없어요. 얼마가 적당해요?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암은 7천 이상이 있어야 돼요. 암은 1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왜 7천이 있어야 되고 왜 1억이 있어야 되는 근거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 진단금은 생활비다. 생활비 쪽으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고객님 그러면 지금 택배 하시게 되시면은 자영업이시겠네요. 그랬더니 맞대요.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을 때. 그러면 혹시 아프거나 무슨 특이사항 생겼을 때 시간 좀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눈치를 본대요. 만약에 그러면 고객님께서 암으로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를 한 달에 2번, 3번 정도 가야 되는데 그게 1년, 2년 정도 되게 되면은 혹시 눈치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눈치 보인대. 그러면 고객님 일을 그만두실 수도 있는데 한 달에 드시는 생활비 얼마 정도 되세요? 그거에 보통 내 연봉에 한 3배 정도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3천 안 되지 더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왜 암진단 자금이 1억이 있어야 되는지 왜 경수 FA님이 5억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를 환기시켜주고 고객님이 나는 더 있어야겠구나. 지금 3천이 안 되고 5천이어야 되는구나. 5천이 아니고 1억이 되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업셀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고객님하고 질문 왔다 갔다 하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이대질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는 솔직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로 해가지고 의학적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주 그냥 초보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표를 갖고 다니면서 고객님은요 내질환이 이만큼 있는데요. 고객님은 요거 보장 안 되고 요만큼만 보장돼. 요거 보장 못 받아요 했어요. 그런데 고객님 못 알아들으셔요. 아무리 10번을 말해도 이거 보장 못 받는다니까요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아시잖아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흔히 말하는 협심증이라고 하죠. 이랬을 때 고객님, 요즘은 고객님들 많이 똑똑하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셔서 보장이 어디가 더 넓은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저는 그냥 집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님, 만약에 고객님 댁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이 있어서 우리 집 불났으니까 보상해줘 했더니 화장실만 보장해준대요, 고객님. 그게 고객님 뇌출혈이에요. 근데 화장실하고 안방까지 보장해준대요. 그게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고요. 화장실, 안방, 거실까지 다 보장해주는 거. 어디에 걸리든 다 보장을 해주는 게 뇌혈관 허혈성이에요. 물론 고객님 화장실에만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거실에만 불이 날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이 이만큼 되는 것보다 이만큼 보장되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을 드리고 메리츠를 열어요. 그러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허혈성, 급성심근경색 칸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 빈칸을 보시고 고객님들이 반응을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10명 중에 한 명만 알아들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10명 중에 3, 4분은 조금은 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야 화장실만 되잖아 막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같이 상담 나오신 분들께서 야 화장실 막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화장실이고 또 뒤돌아서 까먹으세요. 까먹으셔서 저는 이거를 화장실로도 비유를 하고 변기로도 비유를 하고 감기로도 비유를 해요. 어려운 용어 쓰면 몰라요. 어려워요. 우리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생도 알아듣고 80세 어르신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렇게 혈관이 막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진단금 준대. 그게 이거예요. 뇌혈관 허혈성. 근데 독감 걸렸대. 근데 진단금 준대. 이거고요. 폐렴이에요. 폐혈증이에요. 폐렴 걸리면 준대. 이게 뇌출혈이에요. 어디에서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감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는 여기에도 안 꽂혀요. 고객님이. 안 꽂히면 고객님 경증에서 받고 싶으세요? 중증에서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기서 또 경증이라고 꽂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고객님 물론 독감 처음부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발견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감기로 병원을 더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년마다 1년마다 나라에서 국가검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다. 예전에는 뇌랑 심장 같은 경우 비급여고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받는데 2, 3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건강보험 적용돼서 4, 5만 원이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증상, 두통이야. 심장이 찌릿해, 아파. 뭐 이랬을 때 금방 병원 가서 증상 말하고 병원에서 딱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거. 얘가 그러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얘가 감기예요. 그럼? 네. 감기.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지정맥이 있어가지고 3년 전에 하지정맥이 있어가지고 왜 웃어요, 연구 대표님?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하지정맥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저랑 손잡고 갔는데 그 검사를 하다가 선생님이 어머니 근데 심장 뛰는 게 이상하니까 내과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두고 병원을 갔는데
협심증 진단받고 지금 약 드시고 계세요. 그만큼 발견이 쉽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봐서 2번 듣고 3번 들으세요. 이거를 내 입으로 써먹어서 내가 경험한 걸로 쓰셔야 돼요. 내 고객님이, 우리 이모가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제가 청주에서 만난 55세 남성 고객님이 있는데 영업용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식음료 배송하시는 분. 그분이 2년 전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고객님한테 물어봤죠. 토스에서 만난 고객님, 근데 협심증 수술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심장이 찌릿찌릿했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매일매일 찌릿찌릿하더래. 그 간격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병원을 갔더니 협심증입니다. 스텐트 삽입술 하세요 해가지고 1박 2일 중환자실 가서 수술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만큼 발견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 두통이야. 두통 해가지고 남편이랑 손 붙잡고 갔어. 나는 두통인데 나 받는 김에 너도 같이 받자 해가지고 같이 받았는데 저 두통은 없고 남편분만 진단받고. 근데 그 진단받았는데 자기 증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단받았잖아요. 그래서 진단금 4천만 원 받아가지고 차 산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증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있는 분들을 다 삭제를 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력이 되면 뇌졸중, 뇌출혈 뭐 이렇게 층층이 복층으로 다 중복으로 보장받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장 범위 가장 넓게, 중증에서 받는 거 5천만 원이냐, 경증에서 받는 거 1,000만 원, 2천만 원이냐, 이렇게 했을 때 경증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표 모르시면은 이거 매니저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갖고 다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병민 FE님, 제가요, 뇌출혈 진단,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이랑 다 준비가 돼 있어. 전 뇌출혈 걸리면 1억 받아요. 1억 받는데, 제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금 얼마 받아요? 1억. 평우 FE님, 저 진단금 얼마 받아요? 못 받아요? 영근 FE님, 저 진단금 얼마 받아요? 집중 안 하실 거예요? 진짜 그러실 거예요? 저 삐져요. 제가 뇌출혈 진단금 1억 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뇌졸중 진단금 1억 원 가입되어 있고 급성심근경색 1억 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출혈이 왔어요. 진단금 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경민 FE님 저 얼마 받는다고요? 1억. 동주 FE님, 저기 수미 FE님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외상성 뇌출혈은 요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외상성 뇌출혈은 못 받아요. 그래서 외상성은 못 받아요. 외부의 요인으로 오는 거는 못 받으세요. 여기에서 갖고 있는 거 요거 분류하시고 팁으로 알아두시고 고객님들한테도 고객님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팁으로 했을 때 고객님 보상 사례라든가 이런 거 생겼을 때도 어떻게 대처할까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고 산정특례 있죠. 산정특례 진단금, 산정특례 특약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특약에는 외상성 뇌출혈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복층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 잘 안 쓰고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드려요. 심뇌혈관 질환. 그래서 고고당 같은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경우 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범위가 높다. 그래서 산정특례. 여기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최대 30일.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수미애표님 최대 30일. 암은 5년이에요. 희귀 중증 5년, 중증치매 5년, 화상 1년. 해가지고 뇌심장은 30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정특례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면 좋다. 여기 보시면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급여 부분만 해당이라고 써있죠. 비급여 부분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탠드 삽입술 수술 얼마 하셨을까요? 스탠드 삽입술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수미애표님 제가 오전에 강의해드린 것처럼 수술비 플랜으로 넣게 되면은 내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실제로 병원비는 2,000만 원 나왔어, 1,500만 원 나왔어. 근데 나는 수술비가 3,000 세팅이 돼 있어, 5,000 세팅이 돼 있어.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요. 이것도 제가 같이 맨날 보여드리죠? 고객님, 이 고객님 갖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윤 대표님? 경민 대표님 갖고 다니시죠? 이거 누구예요? 어떤 고객님이에요? 고객님한테 설명할 때. 경민 대표님, 고객한테 이거 자료 보여주면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거 말고 나 조금 높이라고. 나 높이라고. 나 높이는 설명. 팀원입니다. 응? 팀원 제가 보시는 고객님. 제가 고객 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담당자가 퇴사한 그 고객님 저보고 맡으라고 했다고. 제가 고객 관리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객님은 69세인데 심장수술을 이렇게 하셨고 심장수술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고객들이 그래. 이렇게나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근데 고객님은 수술비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셔.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수술비 이렇게 평균치가 이렇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수술비는 보통 저는 이렇게 넣어요. 여기다가 1호종도 넣고 하는데 일단 1호종은 뺐어요. 1호종은 뺐을 때 119대 질병비에서 질병수술비에서 뇌, 심장 어디서 받아요? 경민 대표님? 20종 5대 여기에서 어디서 받아요? 평우 대표님 어디서 받아요? 20대에서 받아요. 이거는 설계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119대 질병수술비 20대 질병에서 1,000만 원 받죠. 그리고 주요 내심 아까 제가 5대 7대 말씀드린 거 수미애표님 요거 주요 내심 5대에서 1,000만 원 받고 아까 최대 2대 뇌심장 여기에서 1,000만 원 받는 거죠. 최종형이 저거 뭐예요? 30% 최종형. 이거 설계서를 봐야 되는데 10년 이후부터는 1,000만 원에서 30%를 체증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쵸. 1,300만 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10년 단위로 아마 늘어나는 걸 거예요. 한번 가입 설계서 보세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질병수술비까지 해서 중복 보장, 합산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해보고 내가 이거 분류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매니저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매니저님, 뇌 신장수술 분류표 좀 주세요. 현대에도 달라고 그러고 아까 DB, 요거 DB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특약 구성 어떻게 하는지 메리츠도 달라고 하고 자기가 본인들께서 하시는 보험사 분류표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다 그림으로 드려요. 그림으로 드리고 그림으로 드리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거 수업을 오늘 왜 했냐면 이거를 제가 인카에서 신입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신입들은 뭐냐면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엄마 사례, 청주 고객님 사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이모부 사례. 그거를 내가 겪은 고객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내 고객님이 제가 보험금 청구해줬어. 이런 식으로 내 스토리로 내 입맛에 맞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입으로 붙어서 내가 이렇게 고객님 청구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붙어서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몇 주 전에 어떤 FA가 한번 묻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기타 피부암이, 그러니까, 경계성 종양이 어디 암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경계성 종양이 어디 암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완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부위든 상관없죠. 그 경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교육이 너무 완벽해서 질문 없으시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셨고요.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정지 좀 눌러주세요. 또한 있잖아요.